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태풍이 부산 쪽을 지나간 상황인데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예. 아예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집들도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오늘 또 이게 태풍이 오고 있어서 걱정이 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태풍 대비를 이번에도 단단히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예,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예. 이게 자연의 힘이라는 게 네. 아이고 걱정입니다. 네. 예, 네. 자,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 이런 것인데, 네. 자, 이런 지원 대상이라든지 시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나라 돈이 국민 혈세인데 이게 많다면은 보편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게 항상 늘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분들 집중적으로 드리는 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전액 국채로 주게 됩니다. 4차 추경을 7조 중반대인데 전액 국채로 한다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하면서 이미 37조 5천억에 달하는 네. 국채 발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43.5%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꼭 또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 네, 그 방식이 이왕에 예산 편성했던 본 예산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59조에 달하는 추경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10% 정도만 잘라내도 충분히 이 7조 정도는 커버하고는 남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에 지출하기로 했던 돈 중에서 아직까지 지출을 안 한 돈, 네. 또 불효불급한 돈들이 들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들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 이 돈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다시 7조 중반대 국채를 또 발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 돈을 우리가 땡겨 쓰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야 적절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만 이전에 예산에서 갖다 쓰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급 대상 관련해서요. 네. 전체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런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한다 결정하니까요. 이게 불공정 이런 게 훨씬 일반 시민들한테 큰 어떤 이제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의 돈이 무한정 있다면은 모두 다 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사실 재벌의 소유자라든지 재벌에 다니는 분들, 큰 기업 다니는 분들은 사실 조금 10만 원, 20만 원 줘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해 피해자들 명단은 정부 당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 그리고 국세청에 세금 낼 때 전부 신고를 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뽑아내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 기준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퓰리즘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네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임 검사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특임 검사라는 게 통상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왜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건 수사 과정이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발한 지가. 근데 전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이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동부지검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빼버렸거든요. 즉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네. 또 추미애 장관도 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설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실은 녹음 증거도 나왔고 네. 여당 의원마저도 전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화는 했는데 압력은 아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서를 만들면서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진술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 뭐 아무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특검을 통해서 아주 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나을 것이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 의원께서는 지금 법무장관이 거짓말을 한 상황이 드러났다. 또 검찰도 이를테면 보좌관이 전화를 뭐 했다는 이런 부분 관련한 진술을 뺀 상황이니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임 검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특임 검사 자체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여당이 하기로 하면 또는 예. 지금 현재 특검하고 특별검사와 특임검사가 다른데 예.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지만은 네. 특임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명백백히도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또 일각에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관련 수사가 좀 시간이 너무 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8개월째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네네. 이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시간만 끈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시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조국, 윤미향, 유재수 사건은 옵티머스 한두 건이 아닌데 전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자,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초선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른바 하마평에 오르는 초선 의원들 숫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초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또 능력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선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이제 성범죄 이것 때문에 시발이 된 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하고 차별되는 선출 과정, 차별되는 정책 그리고 차별되는 인물 새로운 인물을 내놔야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초선 의원들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인물의 새로운 과정,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초선 의원들 가운데 또 우리 박수영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직에 충실히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출마해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주변의 권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말씀은 많으신데요. 네. 저는 국회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는 소위 정치교체, 정치개혁 이걸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아직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를테면 관유가 있더라도 당장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개혁 같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개혁을 비롯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전혀 나서실 뜻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야기 나온 김에요. 다른 초선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분이면 정말 잘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추천하시는 분도 좀 계십니까?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초선이지만 윤희숙 의원이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연설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예.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뭐 서울시장이 초선의 경제학자, 최고의 경제학자가 된다면 네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부산은 또 우리 당의 김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네네. 요공 출신의 아주 어려운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이 시장을 하신다면 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잘 감안해서 좋은 시정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제 취임 100일을 이제 뭐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지났습니다. 예, 지났죠. 김종인 체제 100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1번은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우리 당이 그동안에 뭐 개파 싸움 이런 게 많았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시고 나서 안정적으로 개파 싸움이 전혀 없이 조용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슈 선점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슈 선점. 그래서 네. 예, 기본소득이라든지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주셔서 우리 당이 민주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선점하고 안정적 당 운영을 통해서 민주당을 뭐 따라잡는다는 말씀도 그렇고요. 예.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소속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뭐 생각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시기 복당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103석밖에 안 됩니다. 예. 네 분이 들어와셔봐야 107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복당 문제는 뭐 실질적으로 복당하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당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중에 또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예. 뭐 네 분 다 모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으로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본격 가동되는데요. 자, 이번 네네. 국회 여야 이른바 협치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해찬 대표가 계실 때에 비해서 네.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훨씬 더 부드럽고 협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꽉 막힌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 김종인 대표랑도 오랜 지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소통하기에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의대 사태가 해결된 것도 예. 이해찬 대표가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던 분이고 예.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나라 운영을 해보시면서 부드럽게 협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의료계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네. 대한의학과 정부 뭐 여당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점 정의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전공의들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복귀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네. 했고, 뭐 예. 오늘 오후가 돼서야 뭐 또 어떤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동안에 사실 그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뭐 타이밍도 문제였고 의사들 정말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딱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처럼 1인을 던진 문제. 그다음에 방식도 뭐 의사와 간호사를 나누어서 네. 프레임을 걸어서 소수인 의사를 이렇게 떼워 싸는 이런 형국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진영을 나눠서 갈라치게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고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남원시는 이미 토지 보상을 시작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예. 의사 선생님들은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는. 네네. 다만 정부도 약속한 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지켜줘야 됩니다. 이번에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게 되면 앞으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들은 또 파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약속한 만큼 4대 의료악법 이 문제에 관해서 약속을 한 만큼 진정성 있게 지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부가 진정성 있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 그와 네. 함께, 이 의사들도 현장 복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